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11월 13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후 5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은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뭐가 종료됐냐? 셧다운이 종료가 됐고요. 상호 간의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를 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복잡하게 뭐 되냐 마냐 뭐 이 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이렇게 쉬운 얘기를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우니까 수익을 오늘도 깔끔하게 100만원, 깔끔하게 110만원 수익이 났고요. 이번 달에 누적 수익 1070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11월이 중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목표 달성을 너무 빠르게 했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왜 빠르게 될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호 간의 표결을 붙여서 합의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이 셧다운이 종료가 되냐 안 되냐는 사실 2번의 문제예요. 1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그냥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도 무방한 내용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율을 했지만 일정 부분 민주당에서 이탈표를 발생시켰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호 간의 정치적인 또 다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뭐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똑같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해결됐다는 것이 호재긴 호재인데 지금 보시면 시장이 호재지만 시장은 재차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 오늘은 오전에 이 부분을 노려서 매수 전략을 빨리 썼고요. 그 다음에 길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짧게만 먹고 마무리를 지고 났는데 지금 익절한 자리, 진입했던 자리까지 그새 또 되돌아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의 타결점이 그냥 누가 봐도 시원하게, 그냥 누가 봐도 완사이드하게 한쪽이 좀 치우친 좀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아마 시장 분위기는 다소 다를 수는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좀 저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은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 제가 지금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 다우지수를 상당히 높은 관점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우지수를 주목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다우지수 차트를 크게 보시면 저 사실 깜짝 놀랐는데 나스닥이 최근에 땅굴을 파는 거에 비해서 다우지수가 너무 날아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지금 신고가를 못 가고 있죠. 신고가를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다우지수는 비웃듯이 신고가를 치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갔다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좀 두고 있는데 왜냐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주가 아니라 우량주, 전통적인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셧다운에 대한 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사실 신고가를 넘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상승했다 이런 거는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신고가를 갔다라는 것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시장에 이제 랠리성 힘이 다시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다우지수의 상승분이 굉장히 주목되어지는 부분이고 대신 이제 기술주들은 여전히 좀 버블론에서의 벗어남이 좀 쉽지 않아요. 하루 걸러 하루씩 그 관련된 내용들이 매번 달라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역시나 빅테크에 대한 가격적 부담,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 대비의 횟수에 대한 부분들, 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ROI에 관련된 부분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금까지 주가가 오른 돈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이 지금 증시의 발목을 다소 붙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치니까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 마감했거든요. 오늘 고3 학생들 수능 봤죠? 고3 학생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1시간 늦게 지연 개장을 했고, 저도 매매가 아까 전에 끝났지만 국장 마감까지 좀 기다리느라고 이제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아주 정석적으로 다우지수를 따라가고 있는 정통적인 우량주를 추종하는 형태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환율이 오늘 정부에서 좀 일부 개입하겠다라는 썰이 있어서 막판에 좀 다이버전스가 급하게 나오면서 좀 급조정을 받았는데, 환율 또한 사실 마찬가지죠. 환율 또한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환율 자체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계속 치고 올릴 수는 없단 말이죠. 계속 치고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디펜스의 요소, 그러니까 기술주의 지금 모습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지금 기술주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차익성 욕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일부 조정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다만 직전 고점을 앞에다 두고 조금 버벅이고 있다는 점이 다소 단점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시장의 힘 자체는 굉장히 견고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왜 이제부터가 문제냐? 그동안 계속해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시장이 저울질을 했었죠. 어떤 날은 관련된 이슈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이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셧다운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우선 불확실성에 대한 재고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방금 기사 제목에서도 보셨지만 참 시장은 웃겨요. 끝났으면 끝났지. 또 거기다 뒤에다가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 또한도 예상을 해드렸지만 결국은 시장은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만들어 갈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핵심은 결국은 이제 재료의 소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가 소진됐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시기가 만들어질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 와중에 다우지수가 먼저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이 와중에 다우지수가 먼저 신고가를 치고 날아갔기 때문에 이 시세의 지탱력이 얼마나 될 건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좀 처지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 쪽의 관점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증시의 움직임이 글로벌 증시랑 같이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네요.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제 선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일단 상승분을 지속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대신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반짝 상승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지금은 지수를 좀 냉정하게 바라볼 때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지수가 분명히 강세권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레벨업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레벨업을 못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레벨업을 못하는 이유는 너무 명료합니다. 현물이 너무 흐지부지하죠. 현물이 너무 흐지부지해요. 다른 화면 보여드릴게요. 현물 자체가 지금 너무 흐지부지한 상태죠. 현물이.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현물에 대해서는 앞선 시간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현물들이 이미 1차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부터 계속 쉬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하면 현물이 계속 힘을 받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지수가 뭐라고 그랬죠? 단칼에 부러지지 않는다. 단칼에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또 현물 또한 역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의 조정폭을 머무리는 마무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르게 봤을 때,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고르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위치에서 숨고르기 과정들은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다우지수가 사실은 뜨지 않아,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안 갔으면 브리핑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재료가 끝났습니다. 재료가 끝났으니까 증시는 쉬어갈 것 같습니다. 쉬어갈 것 같으니까 매도 포지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느낌은 또 아니라는 거죠. 왜? 신고가를 찍는 거는 늘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니까. 신고가를 찍지 않으면 그 얘기가 먹힐 수가 있는데 신고가를 찍게 넘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자금들이 다시 쏠릴 수가 있어요. 시장의 자금들이 다시 쏠릴 수가 있어요. 다시 쏠리게 되면 거기에서 에너지들이 막 공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증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빅테크가 다소 부진하니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갔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가 되겠죠. 시세가 따라가지느냐 따라가지지 않느냐 이게 되는 거겠죠.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매도로 수익을 냈고 오늘은 매수로 수익을 잡았는데 지금 이 내용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매매를 오늘 어떻게 봤냐면 오전 시간에 굉장히 숏타임으로 빨리 보자고 그랬어요. 왜 오전 시간에 매매를 숏타임으로 빨리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자 보세요. 오늘은 재료가 재료인 만큼 아침부터 움직임이 너무 크다.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다소 집중해서 빨리 매매를 끝내버리자. 이렇게 브리핑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파생한 송대표 단기체험방 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빨리빨리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 구간에서 제가 빠르게 이 재료가 일단 뜨거우니까 뜨겁게 이용될 걸로 봤어요. 근데 제가 목표가를 일찍 잡아서 일찍 끝내기도 했지만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은 또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방금도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그 재료 자체가 아주 명확하고 시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시원시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 형태가 완전한 랠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뷰에서는 일단 다우지수의 상승분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따라가기에는 기술주의 형태가 너무 약한데 저 같은 경우는 다우 선물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 선물을 거래하니까 중간에 끼인 상태가 된 거죠. 매수를 보자니 좀 그렇고 매도를 따라가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애매한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형태가 완전한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뒷받침이 되어지는 부분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연속성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쵸? 뒷받침돼서 거기서 따라가는 연속성이 없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미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전략을 다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먹혀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기분이 좋고요.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즐겁게 참여하고 계신데 지금 증시가 여기서 이제 큰 재료들이 이제 1차적으로 넘어갔거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긴 한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굳이 안 보더라도 지금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기술주들과의 양분화
기술주들과의 양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우량주들의 또 양분화 이런 측면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이면에는 결국은 차익 실현이 동반되는 과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조심은 하는 거예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조심은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바람에 너무 쉽게 편승되기에는 주가의 여건이 너무 좋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시장 바라보시면 좋은 수익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 설명드리기 위해서 방송 잠깐 켰고요. 어제와 같은 뷰이기 때문에 큰 관점은 전일과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시죠? 이제 오늘 12시에 이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번 주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제 영상에 있는 상승과 하락 맞추기 이벤트입니다. 업앤다운 이벤트, 오늘 몇 시까지죠? 오늘 12시까지네요. 오늘 밤 12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밤 12시에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이패드, 신세계 상품권, 주유 상품권, 굽네 치킨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테고 이게 지금 시장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지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좋은 것 같아서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시장이 좀 그래 보이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게 정답이에요. 그냥 마냥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지금은 그러한 뷰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성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금요일인데 금요일날은 아마 방송을 안 하지 않을까 밀려있는 상담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내일도 매매가 일찍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촬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브리핑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